창업이야기 18번째 시간 입지 선정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입지란 첫째 잘 보이는 곳입니다. 작가들은 책을 쓰는 것보다 자기 책이 나왔다는 걸 알리는 게 더 힘들다고 하죠. 가게도 일단 뭐가 보여야 사람들이 갈지 말지 생각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면에 위치한 가게보다는 모서리에 위치한 가게가 당연히 더 좋고요. 똑같은 평수라도 깊은 가게보다는 전면이 넓은 가게가, 천장이 낮은 곳보다는 높은 가게가 노출면이 넓어서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간판 거치할 공간이 넉넉하면 더 좋겠죠. 존재 자체로 24시간 홍보를 하게 되는 거니까 잘 보이는 가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접근성. 접근성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차 환경입니다.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골목을 몇 바퀴 돌아봤다면 그 가게에 다시 찾기는 힘들죠.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그 뜻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공감하면서도 결국 마트로 향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주차라고 봅니다. 불편이나 불안까지 감수하면서 시간 보내고 싶은 곳은 없다는 걸 차주의 관점에서 이해하시고 가게를 찾으셔야 됩니다. 손님도 손님이지만 주차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사장님들도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매일 여기에 힘을 빼앗기면 정상적인 매장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두 번째가 바로 2층입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 2층을 계약해놓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특히 식당, 술집, 카페 이런 업종이라면 2층은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가게 앞이 사람들로 미어터질 정도의 그런 상권이라든가 혹은 10평이라도 1층을 물고 들어가는 1, 2층 매장이라면 그래도 생각해 볼 만한데 그게 아니라면 2층은 답이 없어요. 제가 스타벅스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광고 하나 없이 전 세계 커피 시장을 석권한 데는 데이터와 통계에 따른 탁월한 마케팅 전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면 스타벅스가 2층에 단독으로 매장낸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2층에 입점하면 몇백에서 몇천 아낄 수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몰라서 전 매장을 1층에 오픈시키는 걸까요? 1층과 2층의 차이를 모르는 건 우리입니다. 비단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2층에 오픈시키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물론 2층에 오픈해서 장사 잘 되는 매장도 있긴 하지만 가능성이 너무 희박합니다. 1층에 오픈해서 망한 가게들은 월세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장사가 안 돼서 망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사고일 거예요. 1층이 장사가 안 돼서 망했다면 2층은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싼 월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좀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2층은 월세가 없다고 해도 들어가시면 안 돼요. 탁구장이나 당구장에 양보하십시오. 세 번째, 주변 상권이 어떤지 보셔야 됩니다. 주변에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한두 개라도 있으면 그 가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적어도 나쁜 상권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아주 유명한 양고기 전문점을 찾아갔는데 대여섯 팀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염없이 기다리자니 답답한 노릇이고, 근데 코너 돌아 바로 옆집이 양고기를 또 팔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 한 테이블 빼고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분위기도 좋고 아주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유명한 미용실이 2층에 있다면 1층 카페에 떨어지는 콩고물 무시할 수 없죠. 장사 잘 되는 국밥집 옆에 카페가 있다면 그 사장님은 이런 소리 자주 들으실 겁니다. 커피는 내가 쏠게. 사람들은 모이는 곳으로 모입니다. 옆가게로 인해 내 가게의 접근성이 높아지니까 내 가게만 보지 말고 주변 환경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번째, 출근길인지 퇴근길인지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꽃집이나 김밥, 토스트 이런 가게들은 출근길이 유리하고 술집이나 아이스크림 가게 등은 퇴근길이 더 좋다고 하죠. 아침에 가게 앞으로 출근하는 차량들이 많으면 김밥 한 줄, 국물 한 컵 4,000원, 1분 완성 이렇게 크게 배는 내걸고 미리 포장해 놓은 김밥에 국물만 컵에 부어서 막 주는 거죠. 아침도 못 먹고 출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출근길에 매장이 있으신 사장님들은 이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섯 번째, 사람입니다. 같은 건물을 쓰는 옆 가게 세입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주차나 청소, 물세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엮이죠. 계약하시기 전 방문해서 인사차 왔다면서 이런저런 거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겁니다. 건물주 사장님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그죠? 장사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실제 세입자로부터 좋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 세입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면 여기 에너지를 다 빼앗깁니다. 왔다 갔다 부딪히는 그 자체가 부담이 될 만큼 스트레스를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건물주에 대한 평가도 중요합니다. 나쁜 건물주는 주변에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보셔야 되는데 나쁜 건물주도 있지만 부족한 세입자도 있어요. 주인이 월세 밀렸다 이러면 장사가 잘 안 되더라도 일단은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들을게요 이 말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월세 띠먹고 어디 갑니까? 이 한마디에 주인은 마음속으로 뭔가를 결심하기도 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법으로 보호받기는 하지만 건물주와 사이가 나빠져서 좋을 게 없어요. 실제 세입자가 억울하게 쫓겨나는 경우를 저도 보기는 했는데 명절이나 이럴 때 맛보시라면서 떡이라도 한 봉지 들었다면 저렇게까지 됐겠나 싶기도 했습니다. 일단 가게 주변 사람들과 첫 물꼬를 어떻게 터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 감정이 때로는 관성의 법칙 같아서 한번 꼴보기 싫으면 뭘 해도 꼴보기 싫죠. 그 시작은 대부분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게 오픈하실 때 직원 보내지 마시고 사장님이 직접 떡 들고 가서 낮은 자세로 먼저 인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더운 여름 가게 앞에 물 뿌릴 때도 우리 가게만 뿌리지 말고 옆 가게까지 뿌려주시면 저녁에 와서 또 한 잔 팔아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서로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가게를 알아보실 때는 살고 계시는 집 주변에서부터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집이 가까우면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잘 아는 동네니까 비교적 입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곳이라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조건에 맞는 가게를 찾으셨다면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는 거죠. 사람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공간에도 궁합 같은 게 있다고 저는 봐요. 한번 들어가면 몇 년에 있어야 할 그 공간과 주변 사람이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인지 아니면 어둡고 춥고 삭막한 느낌인지 이것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건이 맞고 가격도 괜찮다 싶은 이런 가게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 달 정도 알아보고 지치니까 대충 계약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좋은 입지를 찾기 위해서는 2년이라도 투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장사하시면서 다른 부분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지만 가게 위치는 1mm도 옮길 수가 없어요. 꼼짝 말합니다. 그 자체가 환경이 됩니다. 가게 위치가 그만큼 중요해요. 입지 선정에 관한 오늘의 핵심. 마음이 편해야 장사도 된다.